안녕하세요. 김수빈, 나는 부모다 협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모다 협회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그런 단체, 그런 기관의 피해자들 모임이고, 그리고 아동을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 권한이 구시청으로 옮겨졌지만 그래도 계속 아동 강제분리 피해자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분들 그리고 그 가정들 도와드리고 있는 단체입니다.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서 너무나 헌신하고 노력하는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자. 왜 이 가해자들의 말만 일방적으로 실어주느냐, 이런 악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정말 이게 거의 처음으로 보도가 된 거거든요. 아동 강제 분리를 정말 그 아동을 가정에서 강제로 분리한다는 게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피해 아동이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방적이라는 그 사람들의 말에 저희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다. 항상 그쪽 말만 실어주고 그쪽 말만 보도됐기 때문에 이쪽은 전혀 보도되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설립했을 때 저희가 한 5년이 됐었는데 실제로 아동 강제 분리를 당한 가정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가 강제로 분리가 되면 아이들이 거기에 인질로, 볼모로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목소리를 내기가 너무 힘드세요. 혹시라도 아기를 안 줄까봐, 영영 못 돌려받을까봐. 그런데 저는 그 끌려가기 직전의 상황까지 있었고, 설마 이 사람들이 정말로 아이들을 데려갈까? 말로만 이렇게 겁주는 거 아닐까? 하면서 인터넷을 봤더니 거기에 실제로 분리된 가정들이 있었고, 한 번 끌려가면 못 찾을 수 있다, 그런 글들이 있었어요. 그 글들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저는 강력하게 저항을 했고, 그러면서 이 나는 부모다 협회를 설립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 끌려가는 거는 그분들의 글 덕분에 막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나의 경험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읽혀지면 그분들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너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회원들이 많나요? 지금 회원들이 몇 분 정도 되시고? 1,58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속상한 부분이 아동학대라는 너무 무서운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아동학대 가해자의 80%는 부모다 하면서 여론몰이를 하면서 마치 모든 아동학대라는 그 마녀 사냥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는 이 아동학대에 좀 관련돼 있다는 얘기를 세상에도 못하고 주변 분들한테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해도 뭔가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아동학대가 있었겠지,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고, 그런 부분이 속상했었는데, 그리고 저희 목소리를 실어주지를 않고 이렇게 아동강제 분리를 하면 아이들이 너무 피해를 받고 가정이 해체되고 피해가 심각하다 해도 뭔가 문제가 있겠지. 엄마와의 분리가 가장 큰 아동학대고 아빠와의 분리가 가장 큰 아동학대고. 근데 지금 저희 요번에 보도됐다시피 부부싸움 했다고 생후 8일 아이가 강제 분리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애를 만나지도 못한 게 1년이 넘으시고.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었지만 심각하게 싸우지 않았대요. 이제 신혼이시겠죠? 네. 아빠가 욕설을 좀 하실 기미가 보여서 버릇을 고쳐줘야겠다 하고 신고를 했는데, 그리고 그 아이는 자고 있었는데 아동학대에 노출이 됐다, 부부싸움에 노출이 됐다. 생후 8일 아이가 무슨 부부싸움에 노출이 됐다고 정서학대를 당해요. 그래서 정서학대를 당했다고 생후 8일 아이가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화가 나는 건 이 아이의 외갓집이 있었거든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봐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아동학대 가해자의 친척은 데리고 있을 수 없다면서, 그런 법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 거짓말을 이 엄마한테 하면서 아이를 돌려주지 않았거든요. 보여주지도 않고. 신고가 들어가면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도 일단 분리가 조금 더 우선시 됐었네요. 그래도 2013년에 6,500 가정이 분리가 됐어요. 실제로 시설로 끌려간 아이는 6,500 그 가정 중에서 한 1,000명 정도 시설에 남게 됐고, 1,000명 정도는 친인척 위탁으로 빠졌고. 그런데 그
시설로 간 게 20년인가 21년에 5천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에 남게 된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때 정말 심하게 강제 분리를 많이 했고 가서 정말 학대를 경험하게 돼요, 아이들이. 어쨌든 저희 이 협회에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정말 이 가정은 강제 분리가 시급히 필요한 그런 가정은 하나도 없었고, 정말로 그 꼴밤 한 대, 뭐 그것도 길 가는 사람이 허위 신고해서 싸움이 붙어서 뭐 꼴밤 때리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허위 신고해서 분리돼서 2년 동안 못 만나고 엄마를,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여론몰이에 국민들이 너무 우롱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전국에 98개라는 말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그쪽 사람들은 아동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초점을 맞추면서 부모들에게 이혼을 자꾸 권유를 해요. 가정을 자꾸 해체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혼을 하기로 한 가정에는 또 자기네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으니까 자기네가 아이를 보호해야겠다고 하면서 아이를 데려가서 부모 둘 중에 누구에게 아이를 돌려줄지 자기네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 일, 허위 신고 이런 일로 아이를 데려가서는 돌려주지를 않아요. 돌려주지 않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없었고 허위 신고였고 뭐 가해자가 아니었고 아니면 너무 경미했고 이런 경우에는 아이를 얼른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 뭐 너무 잘못 판단을 해서 오인을 해서 분리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이 가정처럼 뭐 알고 보니 엄마도 뭐 저기 문제가 없었고 우리가 잘못 판단했었구나 하면은 돌려줘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설립했을 때는 분리했다는 애들은 많은데 돌아왔다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정도. 저희가 처음에 설립할 때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가 나라를 상대로 싸울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이 국민청원을 그때 쓰면서 한 5천 명 정도 동의를 받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그 이름조차 인식을 잘 못해요. 제가 사실 이걸 만들 때는 저 그때 든 생각은 여기가 세상 끝이구나. 저는 아이들 분리해 가시면 탄원서를 모을 거고 주변 분들한테 변호사를 없는 형편이지만 선임을 하겠다, 아니면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했더니 정말로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젊은 사람이 해볼 테면 해보세요. 저희가 아동학대로 걸어서 뭐 무죄 받은 사람은 전국에 한 명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혼할 때 굉장히 유리해지시더라고요. 엄마를 또 그렇게 모르면. 그거를 너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을 하죠. 그래서 엄마는 2번 죽임 당하는 것 같아요. 남편의 뭐 폭력이나 남편의 그런 좀 안 좋은 행동들, 그런 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가 여기에서 아이까지 분리해가고 나를 또 뭐 아동학대 가해자라고 공격하면 정말 2번 죽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아이가 아픈 거거든요. 맞아요. 네, 뭐 어른들도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아이가 아픈 건 너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나보고 아동학대 가해자라고 하면서 내 아이가 너무 다치고 내 아이가 너무 아프게 되니까 그게 정말 미칠 노릇인 거죠. 네. 저희는 아동학대 가해 누명까지 쓴 것도 뭐 누명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혐의를 뒤집어 쓴 것도 너무 속상한데 여기에 아이와 분리까지 되니까 정말 엄마들이 멘탈이 나가시고 죽지도 못해요. 아이 때문에. 아이가 돌아올까봐 행여나 자살도 못해요. 저희 공통점이 아이랑 면회를 시켜주질 않아요. 근데 신고하는 사람은 서로 부부간일까요? 부모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이가 안 좋은 친정 엄마. 왜 친정 엄마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제 자식이나 자식의 며느리 뭐 좀 꼴보기 싫을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신고를 얘네를 하면 이 손주들을 나한테 보내주겠지? 라고 착각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그렇게 유도를 해요. 신고하시면 이제 확 좋아하면서 이 애는 나한테 보내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저기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 다음에 걔네가 그럴 리가 있나요? 시설에 입소 건수가 필요한 애들인데 시설로 그 증언만 다 채취를 한 다음에 이제 아이는 시설로 넣고 면회도 안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 할머니는 자기는 자식한테도 이렇게 했는데 손주까지 이르니 또 체면이 안 쓰시니 또 저기 강력하게 또 목소리를 못 내시고
네, 자식은 또 자식대로 자기 자식이랑 또 분리됐으니까 너무 속상해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담요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그 사람들 일은 이 아동학대 건수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느 가정을 방문했더니 아주 경미했거나 뭐 별일 아니었고 아무 일도 없었고 심지어 그런데 이 가정은 괜찮은 가정이니까 아동학대 아님이라고 써서 낼 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일을 안 한 것처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네. 가보니까 괜찮네라는 건수가 많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많아야 좋지만 걔네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공정한 사람이 이 집이 진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판정을 해야 되고, 이익이 없는 사람, 아동이 시설 입소가 되면서 이익을 발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관리를 하고 네.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하고 아이를 돌려줄지 말지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이 그 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비밀 시설들을. 대부분이. 안 그런 지역이 그래도 있겠지 하면서 찾아봤는데 단 한 군데 정도? 전국의 모든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은 꼭 자기 같은 지역에 자기 그 비밀 쉼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건 또 비밀로 해요? 아동학대 부모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요번에 분리됐다가 찾은 엄마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엄마에게 쉼터가 지금 꽉 차서 자리가 없는데 겨우 네 아이를 넣었다. 지금 아이는 거기 친구들도 많고 너무 잘 지내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 엄마가 그래서 아이한테 뭐 먹을 거 선물 이런 거 보낼 때 애들이 많다고 하니까 막 많이 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애가 8살인데 너무 힘들게 찾았어요. 진짜 아이 말이 자기랑 깐난애기 둘밖에 없었대요. 너무 심심했다는 거예요. 심심하다가 그렇죠. 어떤 형이 하나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형이 들어오고 자기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언론 보도에서는 두 가지예요. 쉼터가 너무 모자르니 많이 지어야 된다.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그런 게 주 목소리인데 간혹 쉼터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 그러니까 강제분리 더 해야 된다. 이런 또 목소리도 있거든요. 자꾸 언론에서 너무 아동학대 심각해. 너무 나쁜 사람들이야. 부모와 아이 사이 분리해야 돼. 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그렇게 언론 보도되는 것만큼 아동학대가 심각하지도 않고 마녀 사냥의 한 부분일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진행이 되는 고아 산업들이 있다.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 굴러가고 있는 복지 산업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목소리를 저희도 내고 싶고 또 저희와 함께 하시는 또 고아 권익연대에서도 같은 주장을 해주시는 거고 해외 입양인 분들도 상당히 동감을 해주신다는 게 그런 거대한 복지 산업 분야가 있다. 우리가 거기에 자꾸 아이를 넘겨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우리 아이는 부모가 지켜야 된다. 맞습니다. 부모가 가장 아이를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